갤럭시 탭 S7 플러스의 녹조 문제, 한지 현상, 휘어짐 문제, 젤리 스크롤 등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영상에서 부족한 점은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검증을 해볼 거니까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라이브에도 많이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태블릿 서비스 엔지니어 테크몽입니다. 장난입니다. 장난이긴 한데 요즘 저한테 댓글이나 메일로 갤럭시 노트 20랑 갤럭시 탭 S7이랑 불량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손에는요 8월 24일 오늘 기준으로 이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가지고 있고 갤럭시 탭 S7은 아직 받지 못했고 내일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갤럭시 탭 S7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갤럭시 탭 S7 플러스에 대해서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신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녹조, 한지, 젤리 스크롤, 그리고 휘어짐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는 휘어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갤럭시 탭 S7하고 S7 플러스하고 가지고 제품을 직접 그 자리에서 휘어보고 얼마나 잘 휘는지 이런 거 테스트도 했었잖아요. 그때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두께가 두꺼웠던 갤럭시 탭 S7은 진짜 세게 힘을 줬는데 안 휘어졌었고 갤럭시 탭 S7 플러스는 최선을 다해서 진짜 부술 듯이 이거를 휘면은 휘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제가 진짜 있는 힘껏 우악 하면은 아예 안 흰다고는 못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갤럭시 탭 S7 플러스가 OLED 패널이 탑재되어 있는 만큼 두께가 더 얇고 크기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전 예약하신 분들은 저랑 마찬가지로 8월 24일 오늘부터 제품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제품 받았을 때 처음부터 좀 휘어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뭐 위에, 옆에, 밑에, 반대쪽 이렇게 다 확인해봤는데 제 거는 진짜 하나도 안 휘어져 있고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 명암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두께는 대충 한 0.3mm 정도 되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끼워봐도 안 들어가고 왼쪽에 끼워봐도 안 들어가는데 밑에도 억지로 하면 들어갈까 안 들어가요. 근데 위에를 좀 넣어보니까 위쪽에는 조금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위쪽이 휘었는가 이렇게 자세히 봤는데 뭐 휘었다고 말할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조금의 틈은 있네요. 이 정도면 전 충분히 만족스럽긴 한데 휘어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제 건 되게 멀쩡한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디스플레이 문제에 대해서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한지, 녹조, 젤리 스크롤 이 3개는 플리커링이랑 버닝 문제랑 더불어 가지고 OLED 패널이라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5가지 문제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치상으로 너무 정도가 심하면 경우에 따라 제조사에서 엔지니어가 이걸 보고 불량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왜 OLED 패널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지,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지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OLED 제조 공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딱 필요한 부분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갤럭시 탭 S7 플러스 해상도는 긴 쪽이 2800, 짧은 쪽이 1752로 이쪽으로 2800개의 픽셀, 짧은 쪽으로 1752의 픽셀이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이 자그마한 하나의 픽셀에는 빨간색인 레드, 초록색인 그린, 파란색인 블루 이 3가지 종류의 서브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3가지 색을 조합해가지고 원하는 색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빨간색에 서브 픽셀이 있고 초록색의 서브 픽셀이 있고 파란색의 서브 픽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눈이 있으면 빨간색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빨간색 서브 픽셀에서만 빛을 보내주면 되고, 보라색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빨간색하고 파란색에서만 이렇게 빛을 보내주면 이 2개가 섞여서 보라색으로 보이고요. 흰색을 표현하고 싶다면 이 3가지 색상을 동시에 보여주면 빨간색과 초록색과 파란색이 합쳐서 흰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3개의 서브 픽셀에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여기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일종의 스위치가 필요해요. 그걸 우리는 TFT라고 불러요. 이 TFT가 각각의 서브 픽셀을 켜거나 끄거나 그리고 얼마나 밝게 하느냐를 결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의 픽셀이에요. 그럼 이 하나의 픽셀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바로 증발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물을 끓였을 때 증발이 일어나는 바로 그 증발 맞아요. 서브 픽셀은 유기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안에 담겨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밑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이 유기물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위에 TFT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유기물이 달라붙는 형태입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증발이 되게 되면 일정한 패턴으로 달라붙는 게 아니라 막 자기 마음대로 달라붙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에 촘촘한 망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이 망이 FMM이라고 부르고 파인 메탈 마스크라고 얇은 금속 마스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서브 픽셀이 이 파인 메탈 마스크를 통과해가지고 TFT에 이렇게 부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발해가지고 부착이 된다고 증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증착이 끝나면은 하나의 픽셀만 봤을 때는 R, G, B 이렇게 돼 있겠죠. 실제로는 서브 픽셀 아래에 TFT가 있는데 위에 그림의 TFT가 서브 픽셀 위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만들 때 TFT가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는 디스플레이에서는 TFT가 서브 픽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브 픽셀들은 유기물이기 때문에 산소와 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위에다가 이렇게 보호를 하기 위한 코팅 처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끝나면 이 TFT와 서브 픽셀이 결합되어 있는 엄청나게 큰 판을 우리는 원장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이제 크기에 맞춰가지고 잘라서 사용하는 겁니다. 대충 이런 느낌은 오지 않아요? 분량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실제로 그 증발해가지고 부착되는 증착 과정에서 분량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아까 전에 가운데 있는 이 FMM이라고 하는 것도 크기가 이렇게 크고 끝에서만 잡아주게 되면 F가 fine이라는 게 얇고 미세하다는 뜻이잖아요. 구멍이 되게 미세하기 때문에 이 마스크는 되게 가벼워서 가운데 부분이 중력에 의해서 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U자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분량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증착이 끝난 그 커다란 판을 원장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 원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량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라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폰 같이 좀 작으면은 좀 정상인 부분만 잘라가지고 쓰면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대형 TV나 아니면 대형 태블릿이나 노트북 같이 큰 패널을 사용한다면 분량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제품만 쓰려고 그러면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조금만 문제 있다고 전부 다 폐기해버리자니 정상품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수율이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형 OLED TV가 비싼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OLED 패널이 탑재된 제품들은 보통 어느 정도의 기준치를 두고 이 기준치 이상의 제품이 나오면은 그게 100% 완전하지 않더라도 정상품이라고 하고 시장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OLED 패널은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단점들이 보이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리는 한지 현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지 현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증상의 원인은 사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OLED 제조 과정 중에서 증착 과정에서 증발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 불균이란 문제점, 그걸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 문제가 발생하는 데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정 관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든 제품일수록 이런 공정 관리가 좀 더 잘 되다 보니까 초기 물량들이 특히 이런 한지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특히 심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은 어느 날짜 이후로 나온 물건들은 좀 괜찮은데 어느 날짜 이전에 만든 물건들은 이런 게 심하다라는 게 나온 게 바로 이래서 그렇거든요. 그럼 갤럭시 탭 S7 플러스는 한지 현상이 어떨까요? 이걸 테스트하는 방법은 주로 검은색이나 회색 사진을 띄워놓고 어두운 곳에서 태블릿의 밝기를 최대로 했을 때 그거를 스마트폰이나 다른 걸로 사진을 찍으면 특히 잘 보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얼룩이 잘 안 보여도 사진으로 찍었을 때 특히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경험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한 3초 정도 띄워드릴 테니까 일시 정지하고 어두운 곳에 가셔서 밝기를 최대로 한 다음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화장실에서 불을 끄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레이색을 놓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어떤 제품이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균일해 보이나요? 어두운 블랙 색상으로 테스트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색상이에요. 어떤 색이 더 균일하게 보이시나요? 탭 S7은요. 결론적으로 전작에 비해서 한지 현상이 훨씬 더 적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지 현상이 훨씬 적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제 경우 그렇고 여러분들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직접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바로 녹조 현상이라는 건데 OLED 그린 틴트라고 구글에서 검색하게 되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한지 현상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은요. 한지 현상은 유기물이 TFT에 증착될 때 그때 발생하는 불균일이 좀 영향을 미쳐서 그러는 거다 보니까 가장 밝은 밝기에서 확인이 가능한 문제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녹조 현상은 디스플레이의 밝기가 어두울 때 특정 색상에서 발생하는 문제고 그 주 원인은 유기물인 서브 픽셀에 들어가는 미세 전류 컨트롤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화장실이나 이런 어두운 곳에 가셔가지고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서 다크 모드를 켜고 밝기를 천천히 이렇게 낮춰봅니다. 원래 색상이 회색이었던 이 구간에 초록빛이 조금 띄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 제품이 녹조 현상이 있구나, OLED 그린 틴트 현상이 발생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낮은 밝기에서 생기냐면요.
아까 TFT 위에 RGB 서브 픽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낮은 미세한 전류를 똑같이 흘려주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지만 그런 전류를 흘렸을 때 모든 서브 픽셀이 똑같이 반응하는 것도 기대하기 좀 어렵기 때문이에요. 원래 유기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조금의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류와 전압이 좀 많이 들어가는 밝은 상황에서는 이런 녹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데 전류와 전압이 낮게 걸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몇몇 색상이 튀어 보이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럼 모든 OLED 패널에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OLED 패널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거는 약간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상 회로라 그러거든요. 그 색상에 맞춰서 다른 것들을 조금 더 보상해줘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됐었는데 60Hz에서는 어느 정도 됐었는데 120Hz가 되면 1초에 원래 60번 깜빡이던 게 120번 깜빡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더욱 컨트롤하기 어려워져가지고 갤럭시 탭 S7 플러스의 OLED 패널도 60Hz에서는 이런 문제가 별로 없는데 120Hz 때는 이게 더욱더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60Hz로 주사율을 낮춰보겠습니다. 그리고 다크모드로 바꾼 뒤 밝기를 낮추면 우측의 녹색 현상이 120Hz보다는 훨씬 적게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20 울트라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 갤럭시 탭 S7 플러스에도 그런 문제가 있네요. 공통점은 셋 다 120Hz를 지원하고 OLED 패널이라는 겁니다. 그럼 S20 울트라 때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소프트웨어 보정으로 해결했습니다. 즉 특정 색상 여기에서 이제 회색이죠. 회색을 표현할 때 색깔을 섞어줄 때 초록색이 조금 더 많이 섞여서 그런 거면 다른 색깔을 좀 더 섞어주거나 아니면 그때 초록색을 조금 덜 주거나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상을 해주게 되면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완벽 해결이 아니라 완화라고 표현하냐면 지금도 S20 울트라도 여전히 그 초록색이 띄고 있거든요. 사실 이 초록색은 눈으로 볼 때보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을 때 그 결과를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동영상으로 제가 찍어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슬라이드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초록색이 엄청나게 확 띄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스마트폰보다 더 이게 이슈가 되는 게 디스플레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아까 제가 원장이라고 전체 커다란 OLED 패널을 잘라가지고 쓴다고 했잖아요. 디스플레이 크기가 크면 클수록요. 각각 서브 픽셀이 증착되면서 성격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스마트폰보다 갤럭시 탭 S7 같이 화면이 큰 디스플레이에 이게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에서 빨리 이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젤리 스크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OLED 패널의 특성인데 앞에 설명드렸던 거와는 조금 다른 특성을 보여줘요. 유튜브에 들어간 다음에 위아래로 스크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교되는 대상은 갤럭시 탭 S6 라이트 LCD 패널의 60Hz고요. 갤럭시 탭 S6 OLED 패널의 60Hz고요. 갤럭시 탭 S7 플러스 OLED 패널의 120Hz입니다. 사실 그냥 돌려보면 무슨 차이인지 좀 알아보기 힘들 수도 있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돌려보면 그 차이가 조금 느껴집니다. LCD 패널에 탑재되어 있는 갤럭시 탭 S6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렸다 내렸다 스크롤을 할 때 한 줄 단위가 동시에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OLED 패널이 된 갤럭시 탭 S6 같은 경우에는 한 줄이 동시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옆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갱신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슬로우 모션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스크롤을 했을 때 오른쪽과 왼쪽이 조금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바로 그래서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OLED의 특성이에요.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거 스크롤할 때 눈이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이렇게 좀 끊겨 보인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갤럭시 탭 S7이나 S7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60Hz만 아니고 120Hz를 지원하기 때문에 위아래로 스크롤할 때 이 젤리 스크롤이 훨씬 덜 느껴집니다. 1초에 60번 이렇게 갱신되는 거하고 1초에 120번 갱신되는 거는 부드러움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심각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써보면 60Hz도 부드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120Hz를 한번 써본 사람이 60Hz를 써보면 이거 좀 문제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다만 또 60Hz도 계속 쓰다 보면 또 뭐 익숙해지실 겁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게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갤럭시 탭 S7 플러스밖에 없으니까 이 제품 기준으로 휘어짐, 한지, 녹조, 젤리 스크롤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중간에 OLED 제조 공정이 좀 들어가가지고 좀 복잡해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최대한 어려운 표현 안 쓰면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거 이해하고 문제 없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영상 찍은 게 아니에요. 아시죠? 일단 제 제품 기준으로는요 휘어짐은 없었고 한지 현상은 전작보다 훨씬 나아져가지고 저는 만족스러운 수준이고 녹조 현상은 발생을 했는데 전 이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젤리 스크롤은 전작보다 훨씬 더 개선이 돼가지고 저는 되게 불만 없고 만족스러운 수준이다 라는 게 이번 영상의 결론입니다.
사실 녹조 현상이나 한지 현상이나 둘 다 어두울 때 발생하는 건 맞는데, 한지 현상은 어두운 곳에서 밝게 디스플레이를 봤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고, 녹조 현상은 어두운 곳에서 디스플레이를 어둡게 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용 패턴에 따라서 어느 게 더 민감하게 느껴지실지는 여러분만 알 수 있겠죠? 이게 뭐 리뷰용으로 제공되는 시중에 판매되기 전 테스트 제품이라면 이런 게 있어도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미 판매가 시작된 제품에서 이런 녹조 현상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많은 소비자분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S20 울트라처럼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게끔 하루빨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거 외에도 갤럭시 탭 S7하고 배터리 비교해주세요 뭐 저보고 얘기한 게 많은데, 일단 영상을 찍을 지금 기준으로는 갤럭시 탭 S7 플러스밖에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다음에 따로 영상을 찍도록 하고요. 요즘 저한테 댓글이나 메일로 좀 이런 제품의 문제점이나 이슈에 대해서 좀 다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되게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고 제 입장이 삼성전자 공식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영상 자주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또 삼성전자가 아니라 다른 제품들을 많이 보고 싶은 분들한테는 좀 불편할 수도 있다는 점.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신제품이 많이 나온 만큼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한다는 요청에 의해서 저도 다른 제품 리뷰하고 싶은데 삼성전자 제품 많이 리뷰하는 거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궁금하고 급한 것들만 다 빨리 찍고 나면 다른 자료사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말고도 많은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